그러는 걸까요? 그 오프닝을 통해 가지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얘기할 기업은 테이크투입니다. 테이크투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락스타 게임즈랑 2K, 진가, 그리고 프라이빗 디비전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락스타 게임즈, 2K, 진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을 많이 만드는 스튜디오로 유명하고요. 프라이빗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게임 발행사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K 같은 경우에는 또 4개의 전략적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요 4개라든지 요 이제 주요 메이저 스튜디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2K 밑에는 그 31st Union이라는 스튜디오가 하나 있고요. 클라우드 챔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가 13이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행거 같은 이런 스튜디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비주얼 컨셉이라고 하는 스튜디오가 하나 있거든요. 네, 먼저 이제 테이크2의 주요 4가지 디비전을 좀 보시면은 락스타 게임즈랑 2K, 프라이빗 디비전, 진가 이렇게 있는데 락스타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 그리고 PC 게임, 모바일 게임 다 커버하고 있고요. 2K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프라이빗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콘솔, PC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가가 모바일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진가는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인수 후에 지금 그 후폭풍이 계속 오면서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은 좀 증가를 해도 수익성이나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진가 인수 후에 모바일 부분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 락스타 게임즈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표 타이틀은 2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TA, 그랜드 티프 오로죠. 이 GTA랑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레델이라고 불리는 서부 시대의 이제 뭐 오픈월드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이제 하는 게임인데 둘 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GTA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지금 그 게임 할 때 오픈월드라고 하잖아요. 이 오픈월드 장르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이고요. 시리즈 전반적으로 4억 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GTA5가 2013년 9월에 발매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1.8억 개가 누적으로 판매가 됐고요. 지난 분기에만 500만 개가 더 판매가 됐으니까 10년 동안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한 IP입니다. 그리고 레데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 전반적으로 7,500만 장이 판매가 됐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첫 번째가 이제 뭐 고티, 게임 오브 더 이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수상을 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2가 나왔을 때 인기가 많았던 거잖아요. 근데 2만 5,300만 장이 팔렸어요. 그래서 7,500만 장 중에서 5,300만 장이 2니까 이게 시리즈를 거듭될수록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GTA5만 가지고 누적 판매량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2015년도부터 누적인데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고 하면 정말 좋은 주가다라고 할 정도로 판매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GTA5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그 월마트 같은 데에서 이거를 사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에서. 그런 영상들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기네스 기록을 6개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장 빠른 판매 해가지고 24시간 내에 1121만 장을 판매를 했고요. 24시간 내에 탑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이 8.157억 달러 달성을 했습니다. 24시간 내에. 그리고 가장 단기간 내에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을 하기도 했고요. 24시간 내에 8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3일 만에 1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예고편 관람 달성, 뭐 여러 가지 기네스가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달성을 해서 이제 GTA가 어찌 보면은 뭐 폭력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팬층이 굉장히 두꺼웠던 게임인데 GTA5를 통해서 팬층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그 벽을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게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게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크2의 이제 2K 이쪽 부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뭐 NBA 2K 시리즈라고 시리즈던가 아니면 뭐 WWA
WWE죠. WWE 2K 시리즈. 그리고 뭐 레고 같은 경우에도 2K 드라이브라고 해서 뭐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2K 시리즈는 다 이쪽 2K에서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 NBA의 2K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거의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이 게임이 농구 게임 중에서는 가장 뭐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크게 실패하지 않는 한 매년 이제 나오는 대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하는 거여서 굉장한 캐시카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K 시리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1.35억 장이 판매가 돼서 이것도 큰 판매량을 좀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K 내에서 아까 그 제가 잘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는 거는 한가 게임, 한가 13이라고 하는 요쪽 스튜디오에서는 마피아라고 하는 이런 게임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2002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이제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시리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K 산하에 있는 클라우드 챔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쇼크라고 하는 게임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메타크리틱의 점수를 보니까 각 시리즈가 다 94점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평론가들 사이에서 높은 평을 받았냐 보면,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었던 라스트 오브 어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 라스트 오브 어스가 9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바이오쇼크 시리즈 자체들이 굉장히 이제 웰메이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플레이해보지는 않았지만 플레이해본 저희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 주변에 좀 탐문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나온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쇼크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 챔버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31st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게임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 대표가 마이클 콘드리인데, 이게 과거에 액티비전 산하에서 이제 슬래지 해머스라고 하는 게임의 이제 공동 창업자거든요. 이 슬래지 해머스 게임이 지금은 이제 액티비전 산하에서 콜 오브 듀티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검증된 어찌 보면 게임사죠. 그거를 창업을 했으니까 굉장히 능력이나 이런 것 쪽에서는 검증이 됐다,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아시잖아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 세계관 설계하는데 큰 일조를 했던 마이클 추, 이분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이제 내러티브 디렉터라고 해서 이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향후에 나오는 게임은 어찌 보면 오버워치처럼 웅장한 어떤 세계관을 가진 이런 게임들이 나오겠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이 2023년이죠. 그동안 팬데믹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여기에서 이제 그 게임이 안 나와서 사실 GTA 말고도 이 부분의 게임이 어떤 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증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이제 회계연도 4분기죠. 저희는 이제 1분기 실적인데 기업마다 회계연도가 다 다르니까 회계연도 4분기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실적이 매출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M&A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GTA, NBA 2K 시리즈 요게 이제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요. 그 2023년도 4분기 회계연도 실적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매출은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근데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M&A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온 것들은 사실이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GTA나 NBA 2K 시리즈의 기여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들, 그리고 진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인수한 후에 지금 안정화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반증하는 것이 인앱 결제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광고 수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쪽을 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이제 기여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별 누적 판매량을 보면은 GTA5 같은 경우에는 1.8억 개, 지난 분기에만 500만 개가 더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레데리2 같은 경우에는 누적으로 5,300만 개가 판매됐는데 지난 분기에만 300만 개가 더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NBA 2K 같은 경우에는 누적으로 1,100만 개가 판매됐는데 지난 분기에만 300만 개가 판매가 됐다. 그래서 이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로 치면은 굉장히 견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테이크2의 투자 하이라이트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향후 출시할 게임에 대한 기대감인데, 향후 52개 정도의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고 이번 실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의
실적 발표 하이라이트는 역시 GTA 6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10년 동안 GTA 5가 나오고 나서 아직 추가 시리즈가 안 나오니까 언제 나오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락스타 게임즈에서 GTA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GTA뿐만이 아니라 레데리 같은 경우에도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니다라고 하는 평이 많을 정도로 이제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명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개의 작품이 나올 때마다 긴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하지만 게임이 나오면 잘 나온다. 그래서 이제 GTA 6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제 경영진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내년부터 해서 이제 그 대작들이 나오고 이제 게임 부킹이라든지 판매 같은 것들이 급증할 것으로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내년 중반부 정도에는 GTA 6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GTA 6뿐만이 아니라 그 31st Union에서도 아직 이제 제대로 나온 게임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올 연말에 대작을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스튜디오, 새로 생긴 스튜디오에서 어떤 게임을, 그리고 이제 영입했던 인재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게임을 나올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GTA 6 전에 어찌 보면은 좀 시험대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이런 많은 게임들이 향후에 매출 향상에 기여를 좀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가 인수 관련된 건인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23년도 회계연도 23년도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분기를 끝으로 해서 1년을 보면은 모바일 기여도가 매출의 47%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모바일이 거의 없었는데 증가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이제 증가를 인수한 후에 매출이 많이 이제 그 좀 향상이 됐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경기 침체의 영향이 사실은 콘솔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를 구입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좀 제약이 있는데, 모바일은 거기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덜 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앱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이 이번 분기에서도 확인이 됐죠. 광고 수익이 증가세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제 증가해서 올해 신규 컨텐츠를 하나 내거든요. 이게 스타워즈 헌터인데 이게 좀 잘 될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증가해서 이제 인수 후에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 되면 기존의 락스타 게임즈라든지 2K에서 가지고 있는 게임들을 이제 모바일로 점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의 그런 노하우라든지 활용을 해서 기존의 콘솔 게임을 모바일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야기를 할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 클라우드 게이밍 쪽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게이밍은 사실 다 모바일 게임 기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테이크2도 지금은 콘솔이나 이런 데 굉장한 타이틀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수요는 꾸준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 인수가 잘 안착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타이틀들, 증가의 신규 타이틀들, 이런 것들을 다 모바일로 전환을 해서 향후에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이 커졌을 때 수혜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투자 하이라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려사항이 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려사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가이던스가 안 좋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 타이틀의 출시가 좀 연기된 것도 있어요. 제가 53개 타이틀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87개, 향후 3년 동안 87개를 낼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개 정도는 줄어든 거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최근에 이제 계속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로 인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 감소, 이런 것들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수 소비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사항이 조금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우려사항은 역시 GTA 6인 것 같아요. GTA 6를 내년에 발매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발매를 하지 않거나 막상 발매를 했는데 진짜 만에 하나 게임이 잘못 나와가지고 실패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사항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지금 당장 매수할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향후 나오는 게임들을 좀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고 보기는 해야 되는 그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